엄마, 전화 안 받으셔서 그냥 왔어요. 하은이 좀 봐주세요. 수진아, 갑자기 웬일이니? 급한 미팅이 생겼어요. 오늘 발표하게 됐는데 PPT도 완성해야 하고 진짜 중요한 거라 하은이 유치원 데려다 주고 왔어요. 오늘 내가 수채화 수업 있는 거 알잖니? 작품 마감일이라 오늘은 꼭 가야 한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엄마, 그거 취미 생활이잖아요. 다음 주에 가면 되죠? 이건 제 직장 문제라고요. 수진아, 너한테는 직장이 중요한 것처럼 나한테는 내 수업이 중요해. 이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내 인생의 새로운 도전이야. 미리 얘기했으면 시간 조정을 했겠지만 이렇게 갑자기 오면 어떻게 하니? 엄마도 참, 은퇴하셨으면 손주 돌봐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다른 할머니들은 다 손주 키우느라 바쁘다고 하던데. 당연한 거라고? 내가 은퇴했다고 내 시간이 없는 것처럼 말하면 서운하구나. 나도 내 삶이 있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우리 약속했던 대로 최소 이틀 전에 미리 얘기해 주면 맞춰줄게 해. 오늘은 정말 안 되겠다. 진짜요? 엄마 이럴 거예요? 어쩔 수 없네요. 하은아, 엄마랑 같이 가자. 사무실에서 놀고 있어야겠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숙입니다. 68세. 40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치고 2년 전에 은퇴했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화는 제 딸 수진이와 나눈 대화인데요. 이런 상황이 요즘 자주 벌어집니다. 제가 은퇴했다고 해서 제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여기고 손주들을 돌봐달라고 갑자기 부탁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물론 저도 손주들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제 인생의 이 시기에 저도 새로운 꿈을 찾아 도전하고 있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고 곧 있을 지역 예술제에 제 작품을 전시할 기회도 생겼습니다. 오늘은 노년의 성장과 꿈,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자식들, 손주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계속 배우고 성장하고 꿈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건강한 경계 설정이 필요하죠. 그 여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 저는 40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습니다. 늘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고 격려하는 일이 제 삶의 전부였죠.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 민호와 딸 수진이를 키우느라 제 자신을 돌볼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꿈이나 취미를 생각할 여유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성장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저는 교직에서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무척 공허했어요. 누군가를 가르치고 돌보는 일이 없는 하루하루가 낯설고 의미 없게 느껴졌거든요. 집에서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이 왔구나. 제가 20대였을 때 미술을 좋아했다는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대학생 시절 친구와 함께 그림을 그리러 다녔던 그 시절이 그립더군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동네 문화센터에 수채화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첫 수업 날, 떨리는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다들 저보다 젊은 수강생들이 많았어. 조금 주눅이 들었어요. 이 나이에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가능할까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은 이 교수님을 만나면서 사라졌습니다. 김영숙 씨, 수채화는 마음의 언어입니다. 나이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인생의 경험이 많을수록 더 깊은 작품을 만들 수 있죠. 이 교수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손에 익어갔습니다. 색과 물이 만나 번지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도 함께 펼쳐지는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도 그림 생각에 설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인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이 교수님이 제 그림을 보시더니 의외라는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영숙 씨 재능이 있으세요. 특히 자연을 표현하는 감각이 남다르네요. 계속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이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살면서 제 재능을 칭찬받은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늘 엄마로서, 교사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했지. 제가 무언가를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수채화는 제 삶의 중심이 되어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밖 풍경을 스케치하고 공원에 나가서는 꽃과 나무를 관찰했습니다. 집 한 구석에 작은 작업실도 마련했죠. 그곳에서 보내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변화를 자녀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 눈에는 그저 엄마의 소일거리 정도로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민호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중요한 회의가 생겨서요. 지수 좀 봐주실 수 있어요? 그날은 제가 처음으로 실기 평가를 받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준비한 작품을 완성했어. 교수님께 보여드려야 했죠. 민호야, 오늘은 내가 중요한 수업이 있어.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엄마, 제발요. 이번 회의는 제 승진이 걸린 회의라고요. 지수 데리고 갈 데가 없어요. 민호의 다급한 목소리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들의 승진이 걸린 회의라는데 어머니로서 도와주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의 시간도 소중해. 당신도 중요한 일이 있잖아. 결국 저는 지수를 데리고 수업에 갔습니다. 다행히 지수는 조용한 아이라 교실 구석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게 했지만 제 마음은 온전히 그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몇 번이나 실수를 했고 결국 제가 한 달 동안 준비한 작품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못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영숙 씨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봐요. 평소 실력이 안 나왔네요. 이 교수님의 말씀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는 울고 말았어요. 손자를 돌보는 것과 제 꿈을 위한 시간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다음 날, 오랜 친구 미자를 만났습니다. 미자는 저보다 2살 많은 친구로 비슷한 상황을 먼저 겪었던 사람이에요. 카페에 앉아 제 이야기를 다 들은 미자가 말했습니다. 영수가 나도 그랬어. 처음에는 애들이 부탁할 때마다 다 들어줬지. 4시간? 그런 건 생각도 못했어. 은퇴했으니 시간이 많을 거라고 다들 생각하잖아. 하지만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깨달았지. 어떻게 깨달았는데? 내가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딸이 손녀를 맡기고 친구들과 여행을 가려고 했어. 그때 처음으로 안 된다고 말했지. 처음에는 딸이 화를 냈지만 그 순간부터 달라졌어. 내 시간도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된 거지. 미자의 말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자식들에게 냉정하게 구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해. 냉정한 게 아니야. 경계를 정하는 거지.
미리 계획을 세워서 이날은 내가 손주를 볼 수 있다. 이날은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말하는 거야. 그리고 약속을 지키도록 하는 거고. 우리가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잖아.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도 필요해. 근데 애들이 이해할까? 처음에는 이해 못할 수도 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 내가 행복해야 가족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경계를 정하는 건 너를 위한 일이면서도 결국 가족을 위한 일이기도 해. 미자와의 대화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 없이 제 시간을 지키기로요. 집에 돌아와 달력을 펼쳐놓고 일정표를 만들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은 수채화 수업, 월요일과 수요일은 손주들을 봐줄 수 있는 시간으로 정했죠. 그리고 이 일정표를 아들과 딸에게 보냈습니다. 내 시간표야. 앞으로 손주들을 맡기고 싶을 때는 최소 이틀 전에 알려주렴. 그리고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은 내 수업 시간이니 양해해 주렴. 처음에는 두 아이 모두 놀란 것 같았습니다. 특히 딸 수진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갑자기 이게 뭐예요? 시간표라니요? 수진아,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한 거야. 내가 손주들을 사랑하는 건 변함없어 하지만 내 시간도 소중하단다.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수채화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내 인생의 새로운 도전이야. 내가 직장에서 성취감을 느끼는 것처럼 나도 그림을 통해 기쁨을 느끼거든. 엄마, 저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줄 몰랐어요. 수진이의 말에 제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적어도 제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엄마, 솔직히 말하면 저는 엄마가 은퇴하시고 심심하실까봐 취미로 그림을 배우시는 줄 알았어요. 그게 엄마에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 줄은 몰랐어요. 이제 알았으니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면서 지내자. 내가 손주들 보는 건 정말 기쁜 일이야. 다만 예고 없이 갑자기 맡기는 건 힘들어. 그렇게 대화를 나눈 후 처음에는 잘 지켜졌습니다. 민호도 수진이도 제 시간표를 존중해 주었고 손주들을 맡길 때도 미리 연락을 주었죠. 덕분에 저는 마음 편히 수채화, 수업에 집중할 수 있었고 실력도 점점 늘어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이 교수님이 저를 불러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영숙 씨 2달 후에 있을 지역 예술제에 참가해 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학생들 중에서 몇 명을 선발해서 작품을 전시할 기회가 있어요. 영숙 씨의 작품이 충분히 그 자리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놀라고 기뻐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그림이 전시회에 걸린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정말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영숙 씨의 자연에 대한 감각과 색채 표현은 정말 독특해요. 물론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아서 고생하실 테지만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68세에 처음으로 제 작품이 전시된다니 꿈만 같았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자녀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민호는 바빠서 전화를 받지 못했지만 수진이는 축하한다며 좋아해 주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전시회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새 점의 작품을 출품해야 했기에 매일같이 스케치하고 색칠하고 다듬었죠. 제 작업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손주들을 볼 시간은 조금 줄었지만 자녀들도 이해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 수진이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제가 시간표에 명시한 작업 시간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수진이와 손녀, 하은이가 서 있었어요. 수진아. 오늘은 내가 작업하는 날이라고 했잖니. 엄마, 정말 죄송해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회사에서 갑자기 해외 출장을 가게 됐는데 하은이 데려갈 수가 없어요. 3일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3일이라고? 수진아, 이번 주는 정말 중요한 주야. 전시회까지 2주밖에 안 남았는데 마지막 작품을 완성해야 해. 엄마, 제발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은이 어린이집은 방학이라 문을 닫았고 민호 오빠네도 휴가라 연락이 안 돼요. 제 마음이 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하은이가 저를 쳐다보며 할머니, 같이 놀자라고 말할 때는 더욱 그랬죠. 그런데 문득 미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가족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경계를 정하는 건 너를 위한 일이면서도 결국 가족을 위한 일이기도 해. 수진아. 정말 미안하지만 이번엔 안 될 것 같아. 내가 정말 중요한 시기라는 걸 알잖니.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 엄마, 진짜요? 이럴 거예요? 제 커리어가 걸린 일인데. 수진아, 너의 커리어가 중요한 것처럼 내 전시회도 내게는 중요한 일이야. 평생을 너희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왔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걸 포기하라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니? 수진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분명 화가 난 것 같았지만 동시에 뭔가를 깨달은 듯한 표정도 보였어요. 알았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수진이가 떠난 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딸에게 안 된다고 말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 한편에서는 작은 성취감도 느껴졌습니다. 처음으로 제 시간과 꿈을 지켜냈으니까요. 그날 저녁, 수진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하은이 문제 해결됐어요. 제 회사 동료가 같은 또래 아이가 있어서 함께 봐주기로 했어요. 엄마, 작품 잘 마무리하세요. 전시회 때 꼭 보러 갈게요.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수진이도 결국은 다른 방법을 찾았고 제 상황을 이해해 주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더욱 열심히 작품 활동에 몰두했습니다. 마지막 작품의 주제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제 인생의 새 챕터를 수채화로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봄에 피어나는 꽃과 새싹들, 그리고 그 사이로 비치는 따스한 햇살을 그렸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작업실에 앉아 붓을 움직였어요. 전시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2작품은 완성했지만 마지막 작품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작품이라 더 완벽하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날 아침 작업실에 앉아 집중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 민호였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지수가 갑자기 열이 나서 유치원에서 데려왔는데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지연이도 오늘 전시회가 있어서 못 봐요. 엄마가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순간 망설였습니다. 아픈 손자를 돌봐주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었으니까요. 민호야, 손자가 아픈 건 정말 걱정되는데 오늘은 내가 마지막 작품을 완성해야 하는 날이야. 전시회까지 일주일밖에 안 남았거든. 엄마, 제발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수가 많이 아파요. 저는 깊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제 시간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아픈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민호야, 내가 지수를 데려올게 하지만 작업실에서
함께 있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작업하는 동안 지수는 약 먹고 소파에서 쉴 수 있을 거야. 그래도 괜찮겠니? 민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동의했습니다. 아픈 아이가 낯선 환경에 있는 게 걱정되긴 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1시간 후, 저는 열이 나는 지수를 데리고 작업실로 왔습니다. 작은 소파에 눕히고 약을 먹인 뒤 이불을 덮어주었어요. 다행히 지수는 얌전히 누워서 책을 보며 쉬었고 저는 그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가끔 지수가 할머니, 뭐 해요? 라고 물을 때면 그림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놀랍게도 지수는 제 작업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할머니 그림 예뻐요. 나도 그림 그리고 싶어요. 저는 지수에게 작은 종이와 크레파스를 주었고 아픈 와중에도 지수는 행복하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는 함께 조용히 그림을 그리며 특별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날 저녁, 민호가 지수를 데리러 왔을 때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지수가 저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열도 많이 내려간 상태였거든요. 와, 지수야. 어떻게 이렇게 얌전히 있었어? 괜찮아? 아빠. 할머니랑 그림 그렸어요. 나 화가 될 거예요, 할머니처럼. 민호는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제가 너무 걱정했는데. 근데 엄마 작품은 어떻게 됐어요? 다행히 작품도 거의 완성됐어. 오늘 지수와 함께 있으면서 오히려 새로운 영감을 얻었단다. 정말이었습니다. 지수가 천진난만하게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 작품에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바로 순수함이었어요. 너무 완벽하게 그리려다 보니 그림에서 자연스러움이 사라지고 있었던 거죠. 지수 덕분에 마지막 작품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었습니다. 민호는 지수를 데리고 가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고마워요. 엄마의 그림이 지수에게도 영향을 줬나 봐요. 처음 보는 모습이에요. 전시회 때 저희도 꼭 가볼게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녀들이 조금씩 제 열정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더욱 열정적으로 마지막 작품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지수에게서 얻은 영감으로 작품에 더 생동감을 불어넣었고 마침내 사흘 후에 모든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세 점의 작품을 나란히 놓고 바라보는 순간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 성취감을 느껴본 적이 있었을까요? 이 교수님도 제 작품을 보시고는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영숙 씨 정말 훌륭해요. 특히 마지막 작품에서 느껴지는 생동감이 놀랍습니다. 이건 분명 전시회에서 주목받을 거예요. 전시회 이틀 전 작품을 갤러리로 옮겼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그림이 전시장 벽에 걸리는 모습을 보았어요. 생각보다 훨씬 더 벅찬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런 순간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영숙 씨 작품 위치가 마음에 드세요? 이곳은 자연광이 잘 들어와서 수채화 작품이 더 빛날 거예요. 이 교수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너무 떨려서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저 내 그림이 여기에 걸리다니라는 생각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어. 미자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자야, 내 그림이 드디어 갤러리에 걸렸어. 아직도 꿈만 같아. 축하해, 영수가. 내가 해낼 줄 알았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미자 덕분이야. 내가 경계를 정하라고 조언해 주지 않았다면 난 아직도 자녀들 스케줄에 맞추셔. 내 시간을 다 내주고 있었을 거야. 그건 내 용기였어. 영수가 자신을 위한 시간을 지킬 용기. 그 용기가 이런 결실을 맺은 거지. 전시회 전날 밤 긴장해서 잠을 설쳤습니다. 내일이면 많은 사람들이 제 작품을 보게 될 텐데 그들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너무 유치하다고 생각하진 않을까. 이런 나이에 시작한 취미가 웃기다고 여기진 않을까.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신기하게도 그런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와서 남들의 시선을 두려워할 나이는 지났지. 내가 이 그림들을 그릴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전시회 당일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습니다. 밝은 하늘색 원피스에 작은 브로치를 달았어요. 그리고 제 목에는 수진이가 어버이날에 선물한 진주 목걸이를 했습니다. 손에는 약간 떨림이 있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갤러리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몇 관람객들이 작품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서서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보았어요. 제 작품 앞에 서서 오래 바라보는 사람들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뒤돌아보니 민호, 지연, 지수, 그리고 수진과 하은이가 함께 서 있었어요. 모두 정장과 드레스를 차려입고 왔더군요. 엄마, 축하해요. 우리가 제일 먼저 오려고 일부러 서둘렀어요. 저는 감동의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간에 온 가족이 모여 있다니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얘들아, 정말 고마워. 이렇게 다 함께 와줄 줄은 몰랐어.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안 올 수 있겠어요? 엄마의 중요한 날인데 저희도 이 날을 기다렸다고요. 지수가 제 앞에 서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림이 어디 있어요? 보고 싶어요. 그래, 할머니가 보여줄게. 손을 잡고 제 작품들이 걸린 곳으로 가족들을 안내했습니다. 세 점의 작품이 나란히 걸려 있었죠. 첫 번째는 교실 창문으로 보이는 봄날의 풍경. 두 번째는 공원에서 본 단풍 든 나무들. 그리고 마지막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의 작품이었습니다. 민호가 마지막 작품 앞에 섰어 한참을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 엄마가 그린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지연도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재능이 있으세요. 이렇게 뛰어난 작품을 만드실 줄 몰랐어요. 수진이는 눈시울을 붉히며 제 팔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전 엄마의 수채화를 그저 시간 때우기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깊은 열정과 재능이 있으셨다니. 하은이와 지수는 그림 앞에서 까치발을 하고 서서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어린 아이들의 순수한 반응이 더욱 값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이 교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영숙 씨의 가족분들이군요. 정말 반갑습니다. 영숙 씨는 우리 교실에서 가장 열정적인 학생이에요. 늘 첫 번째로 오고 마지막에 가시죠? 민호가 놀란 듯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요? 네, 그리고 그 열정이 이런 아름다운 작품으로 결실을 맺은 거죠. 특히 이 새로운 시작은 오늘 전시회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계세요. 그 말을 증명하듯 제 작품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낯선 이들이 제 그림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신기하기만 했어요. 그중 한 남성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작가이신가요? 정말 감동적인 작품입니다. 특히 색감의 조화가 탁월하세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작가라고요? 평생 들어본 적 없는 호칭이었습니다. 네. 제가 그렸습니다. 정말 멋져요. 저는 인근 문화센터에서 전시 기획을 맡고 있는데 혹시 다음 달에 있을 세대를 넘어서라는 테마 전시회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또 다른 전시 제안이라니 너무 놀라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수진이가 대신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제 어머니는 분명 관심 있을 거예요. 연락처를 주시면 나중에 상세히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진이가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민호가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엄마가 이런 재능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동안 저희가 엄마의 시간과 열정을 존중하지 않았던 것 같아 미안해요. 괜찮아. 민호야, 나도 처음에는 내 시간을 지키는 게 어색했어. 하지만 이제 알았지?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꿈을 꾸고 도전할 수 있다는 걸. 전시회는 생각보다 더 성공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작품에 관심을 보였고, 심지어 한 작품은 판매 제안까지 받았어요. 그건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첫 작품들이라 기념으로 간직하고 싶어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고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웃고 떠드는 시간이었어요. 손주들은 할머니가 화가라며 자랑스러워했고, 자녀들은 제 다음 계획에 대해 물었습니다. 엄마,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실 거예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글쎄,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 하지만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 유화도 도전해 보고 싶고, 좀 더 추상적인 작품도 시도해 보고 싶어. 와,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민호가 감탄했습니다. 은퇴 후에 이렇게 새로운 열정을 찾으시다니. 사실 나도 처음에는 두려웠어.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 하지만 용기를 내어 첫 걸음을 떼고 나니 나도 모르게 빠져들었지. 지연이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이런 변화가 있기 전과 후에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뭔가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내 시간의 주인이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야. 전에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맞춰 살았거든. 너희 아버지, 너희들, 학생들. 하지만 이제는 내 시간도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됐어. 그리고 그걸 주장할 용기도 생겼고,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평온함과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 중 하나로 기억될 것 같았습니다. 그 전시회 이후로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어요. 이제 저는 주 3회 수채화 수업을 듣고 2번의 전시회에 더 참여했습니다. 심지어 문화센터에서 초등학생들을 위한 미술 수업을 가르치기도 했어요. 40년간의 교직 경험과 새롭게 찾은 예술적 열정이 만나니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더군요. 가족 관계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민호와 수진이는 이제 제 시간표를 존중해주고, 손주들을 맡길 때도 미리 계획을 세워 연락을 줍니다. 친구 미자와는 더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서로의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고 새로운 도전에 대해 격려합니다. 미자도 제 영향을 받아
도자기 공예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지난주에는 미자와 함께 또 다른 친구 몇 명을 초대했어. 세컨드 라이프라는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은퇴 후 새로운 열정을 찾는 분들이 모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격려하는 모임이에요. 누군가는 외국어를 배우고, 누군가는 요리를 배우고, 또 다른 누군가는 여행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열어가는 중이었죠.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68세에 시작한 제 새로운 삶은 전보다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물론 가끔은 힘들 때도 있습니다. 손주들을 돌봐주고 싶은 마음과 제 시간을 지키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균형을 찾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건강한 경계 설정이 가족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더 행복해졌고, 자녀들은 더 독립적이 되었으며, 손주들은 나이 들어서도 열정을 잃지 않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귀중한 교훈을 얻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어떤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꿈이 있다면 지금 바로 첫 걸음을 떼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세요.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 모두를 위한 사랑의 행동입니다.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년의 성장과 경계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인생의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김영숙이었습니다.